안녕하세요. 내 고향 네트워크 복지광장의 박시연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축제부터 또 지역 특성에 맞춰서 새롭게 탄생된 축제까지 이 모든 축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바로 K페스티벌입니다. 전국 팔도의 멋진 축제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축제 현장, 지금 함께 가보시죠. 강남에 위치한 한 전시장. 이곳에서 국내의 다양한 축제들을 소개하기 위한 박람회가 열렸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볼거리를 찾아 모여들었다. 저희 K페스티벌은 전국 1,200개 정도에 달하는 지역 축제를 한자리에 모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지역 축제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올해 첫 해로 개막했습니다. 올해 박람회에는 100개 축제가 200개 정도의 부스로 참가를 하셨고요. 각 부스에서는 김제 지평선 축제의 지푸라기를 이용한 공예품 만들기 체험, 안동의 탈춤 체험, 고령 머드 체험 등을 직접 몸속으로 체험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축제들도 같이 모아서 세계적인 축제 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들이 모인 자리라 그런지 입구부터 활기가 넘친다.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자신을 선물 드립니다. 7개 자신을 선물 드립니다. 성공 7개, 아버님 7개. 하나를 채 차기도 전에 7개의 성공.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라 그런지 인심도 후하다. 센스 있는 진행자의 농담에 참가자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핀다. 많이 드시면요, 사코닌이라는 성분이 사람의 인체에 이어작용. 축제가 올해 33번째로 33년째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그만큼 역사가 있고 그리고 금산천 축제가 축제로 열리고 있는데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K페스티벌은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이 찾았다. 아무래도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쓰는 법. 그러다 보니 옛 전통 축제에 관련된 부스가 제일 많은 인기를 누렸다. 아이들은 우리의 옛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체험. 만들기에 흥미를 가지는 어린아이들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이 난다. 우리네 전통 축제들을 지나자 한쪽에서는 다양한 외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코너가 마련돼 있었는데 특별히 박람회의 세계화를 위해 초대된 것이라고 한다. 세계적인 축제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각종 축제들을 볼 수 있는 것도 K페스티벌의 매력.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추천해준 또 다른 곳. 승시축제. 이름이 생소하다. 저희들은 대구 동화사에서 개최하고 있는 팔공산 승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승시가 뭐예요? 승시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때 행해졌던 것인데 스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동안 스님들이 재배했던 거라든지 스님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문물 교환하던 장터였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다시 부활시켜서 올해로 이제 4회째 승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체험을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것은 이제 잔탁이라고 해서 스님들이 절에서 차를 마실 때 밑에 받침을 받침인데 거기다가 이제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거. 다양한 문화적 체험으로 가득한 K-페스티벌. 혼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쌓아간다. 네, 여기에도 행사가 많이 있고 저 2월에도 다양한 체험 행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쪽 가서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전통 체험 행사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애기들 교육상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한번 좀 체험 계속 해보고 공부도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축제가 한 곳에 모여 특별한 시간을 보낸 곳. 우리 고유의 놀거리를 찾아온 관람객들은 숨겨진 보물을 찾듯 매 순간순간 새로움에 즐거워했다. K-페스티벌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축제 박람회였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며 국내 축제에 목말라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거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제2의 한류바람이 우리나라 고유의 신명나는 축제 분야로 이어지며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K-페스티벌의 앞날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대한민국의 모든 축제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K-페스티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심 속에 있는 동굴 관광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하고 있는 가학 광산동굴인데요. 동굴의 신비로움과 또 문화 행사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그 현장. 지금 함께 가보시죠. 여기는 광명시가 야심차게 개발한 광명가학 광산동굴입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연일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동굴은 연평균 기온이 섭씨 12도를 유지해서 여름엔 시원함을 주고 겨울엔 따뜻함을 주는 금과 은, 그리고 동과 아연을 채광하던 폐광산입니다. 이같이 버려진 폐광산을 광명시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해 하루 만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동굴 밖의 온도보다 18도가량이 낮아 관광객들은 마치 에어컨 같은 차가운 공기에 함성 소리가 동굴 안에 메아리 치는 색다른 피서 기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굴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통로를 잘 조성해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 없이 전체 동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이 채굴 당시에 사용했던 도구와 생활용품을 전시해놓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의 만행과 광부들의 어려웠던 삶을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어 가슴 뭉클한 느낌을 줍니다. 또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바위산을 뚫어 금강석을 채광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화전의 중요성과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떠오르는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처음 와봤는데 신기하고 무엇보다 여름이라서 많이 더웠는데 여기가 되게 시원해서 좋았고 무엇보다 역사가 잘 돼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가족이랑 함께 오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동굴엔 빛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형형색색의 조명들이 마치 꿈속의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형상의 자태를 자아내 시야를 뗄 수가 없었습니다. 폭 2m의 좁은 갱도를 지나 5m의 넓은 공간으로 이어져 나오는 오른쪽엔 채굴 당시 광부들이 갱도 벽 곳곳에 써놓았던 애완을 사진으로 전시해놨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대형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안전인데요. 그 시대의 강부들도 이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글귀를 본다고 하면 얼마나 안전을 바라면서 이곳에서 힘들게 일을 하셨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동굴 안에는 넓은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350석 규모로 1층과 2층으로 돼 있어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광활한 넓이로 시야가 확 트여 마치 대규모 실내 돔경기장 같은 웅장한 운치 속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예술의 전당에서는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빛 공연, 콘서트 등 각종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동굴 공연을 감상해 볼까요? 동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양질의 맑은 물로 민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게 수족관을 만들어 1급수의 맑은 물이 흐른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학생들에게는 쏠쏠한 생태학습장으로도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 대형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는 갈견이, 금강모치, 버들치, 산천어, 연중모치라고 해서 1급수 물에만 살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들을 살리고 있는 물이 바로 이 가악강산 동굴 지하에서 나오는 천연 안반수입니다. 옛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접목된 새우젓 숙성과 와인 숙성은 섭씨 12도의 동굴에서 최고의 맛을 낸다고 합니다. 새우젓을 숙성시키기에 제일 적합한 온도가 10도에서 15도라고 하는데 이곳은 12도이기 때문에 새우젓을 숙성시키기에 제일 적합한 온도입니다. 그래서 소래포구 상인들이 광명시와 협약을 맺어서 이곳에서 새우젓을 숙성시키고 있으면서 지금은 새우젓까지 이 바로 앞에서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 200m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간이 멋진 와인렉이 들어올 장소로 최적합한 장소이며 우리 관람객들이 조금 있으면 이곳까지도 다 관람을 하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광명 가학광산에서 숙성시킨 와인을 관광객들에게 시음과 함께 직접 판매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동굴에 와인 카페를 만들어 와인의 참맛을 동굴에서 느끼게 한다는 계획이 와인 애주가들에게는 낭만적인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명동굴은 광명시가 개발해 지난 2011년 총 7.8km, 지하 275m 가운데 1.3km만 개방을 했습니다. 만약에 전체를 개방한다면 수도권 유일한 동굴 관광지로 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년부터는 색다른 면모로 선을 보인다고 하니 더욱 기대됩니다. 광명동굴은 지금까지 입장료가 없이 무료였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저희들이 광명동굴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강해서 유료하고 특히 동굴 와인 레스토랑이나 저장고 또 대형 수족관 또 각종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 알차게 해서 시민들이 관람객들이 더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동굴에서 연중 흘러나오는 1급수 맑은 물로 동굴 인근 최적지에 대규모 수영장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실상부한 동굴 인근이 종합휴양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돼 광명 시민들은 어려운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감에 가슴 부풀어 있습니다. 또 동굴에서 각종 식물을 수경 재배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동굴 내 친환경적인 쾌적함을 주고 있습니다. 햇볕 대신 LED 전구를 이용해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밝게 비춰주고 식물의 영양 공급은 금붕어 배설물로 대신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동굴 밖에선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동굴 체험에 대한 느낀 점을 말하는 동굴 나라로 떠나는 동화 여행 코너가 있습니다. 동굴을 찾은 관광객들은 또 다른 추억 이벤트로 자신의 마음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벽화 그리기에 정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동굴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니까 여러 가지 모양도 있어서 저 역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추억을 남기고 싶고 영원히 내 추억과 내 동심의 세계를 나타낼 수 있어서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행복하고요. 광명시에서 지금 과거에 금을 캐준 동굴 안에서 빛이라는 주제로 빛을 즐기자는 주제전인데 이제 저희 시민들은 이제 빛을 주제로 전시를 보고 그 그림을 함께 그리는 거죠.
동굴에서 명경지수 같은 맑은 물이 쉬지 않고 흘러나와 계곡을 이루고 있어 어린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무더위를 식혔는데요. 동굴에서 물이 내려와서 오염되지 않고 차갑고 시원해서 좋아요. 동굴 입구 왼쪽에는 나라 잃은 슬픔과 생존을 위해 살아야 했던 광부의 석상이 자리 잡고 있어 애완의 동굴을 지키고 있는 듯합니다. 동굴 주차장 건물에선 자연이 빚은 땅속의 보물이란 제목으로 광물 아트전을 펼쳐 동굴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희귀 광물석에 시선을 뗄 줄 몰랐는데요. 이 광물은 중국 호남성에서 산출되는 망간 방해석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분홍색을 띠는데 이 분홍색을 띠는 원인은 이 방해석 안에 망간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분홍색을 띠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핑크빛을 내는 방해석 중에서는 중국의 방해석이 가장 좋은 것의 하나입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펼쳐지는 광물 아트전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희귀한 광물석 전시로 가족과 함께 관람하시면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희귀한 광물석을 감상해 보시죠. 광부들의 땀과 애환이 느껴지는 바로 그곳 광명가학광산동굴이었는데요. 이번 주말 광명동굴에서 기쁨과 아픔 그리고 희망의 100년 스토리를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 살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과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들. 그 따뜻한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예, 사랑의 텃밭 가꾸기 가꾸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씨를 뿌리고 재배한 많은 밭작물을 수확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다. 비가 오지 않는 가문 땅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고 꿋꿋이 자라난 채소. 어려움을 겪고 자란 만큼 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 농약은 물론이고 화학 비료조차 치지 않았으며 그것도 모자라 매일 들여다보면서 온갖 정성 다 들여서 기른 채소인 만큼 수확하는 손길에도 정성이 더욱 더해진다. 베푸는 삶을 통해 행복을 엮어간다는 봉사단은 독거 어르신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풍족해진 상태. 더불어 싱싱한 채소를 보고 좋아할 어르신들 얼굴이 떠올라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그건 놔두고요. 갓 수확한 작물을 들고 바쁘게 어디론가 길을 나서는 봉사자들. 바구니에 가득 담긴 채소는 어르신들에게 전달된다. 봉사를 통해 피보다 더 진한 가족 이상의 소중함을 느낄 때도 많은 봉사자들. 어르신들을 만나는 동안 그들은 그동안의 수고를 말끔히 씻어낸다. 아, 이쪽이시네요. 저쪽이시죠. 어디? 그쪽이시구나. 한 사람. 채소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고 따뜻한 말도 전하는 봉사자들. 어르신들도 오랜만에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확한 건데
맛있게 예. 드시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금방 뜯어갖고 온 거예요. 아이고, 예. 농사 바로 이제 직접 지으셔가지고서. 우리가 농약도 하나도 안 친 거니까. 예. 무공해라. 저러 좀 벌레 먹은 것도 있고 아유, 그렇습니다. 바구니는 가져가셔야지. 바구니까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예. 드십시오. 예. 네. 갖가지 채소를 들고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렘의 연속이다. 안녕하세요. 이거 야채인데 무공해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축복 많이 받으세요. 저기 농사 져가지고 네, 지금 막 뜯어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고 소굴이 내가 비약해. 아니야, 바구니 채 드시고 요거는 저거야 뭐냐? 머위대. 머위대고 요건 부추도 아이고. 금방 이게 뜯어갖고 온 거 연해. 근데 파는 다듬으면 또 괜찮아요. 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이 바쁜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야채도 비싸요 요새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데 있는 아들 딸이 이리 뭐 누가 이리 가겠어.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더워요. 이렇게 그 작물 수확한 거 나눠주고 나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매우 좋죠. 좋고 저렇게 어르신들이 받아서 또 고마움을 느끼고 이러니까 너무 보람이 있죠. 이게 봉사한 그 보람이 이럴 때 느낍니다. 이곳은 서울 중랑구. 이른 아침부터 봉사자들이 바쁘게 길을 나선다. 그녀들이 가는 곳은 어딜까? 네, 독거 어르신들 그분들 빨래 해드리려고 가는 거죠. 몸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빨래 봉사를 하는 봉사자들. 그들은 하루에도 몇 가구를 돌며 빨래를 수거한다. 사랑의 빨래방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르신들. 그렇기에 빨래방은 단 한 번도 쉬거나 날짜를 미룬 적이 없다. 그렇지. 우리가 더 넣을 거 없나 물어보죠. 이미 잔뜩 빨래를 수거했지만 좀 더 집안을 둘러보는 봉사자들. 혹시나 미안한 마음에 덜 내놓은 빨랫감이 없는지 재차 확인한다. 베개피 좀 꺼내라고. 빨래를 챙기는 손길은 언제나 가족 이상의 사랑이 담겨있다. 빨래차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더 기분이 좋아진다는 봉사자들. 그들은 빨래 봉사를 통해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어려운 이들의 삶의 무게까지 조금은 덜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에 임한다. 직접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찾아가 빨래를 가져오는 봉사단. 간단한 세탁 봉사지만 몸이 불편한 대상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네, 좋아합니다. 엄청 고마워하시죠. 여느 가정에서는 평범한 풍경이지만 불우한 이웃들에게는 쌓여가는 빨래가 부담 그 자체였다. 그렇기에 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가는 사랑의 빨래방 봉사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햇볕이 좋아 옥상 가득 널어놓은 빨래. 시간이 지날수록 뽀송뽀송하게 마를 빨래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다. 기분 너무 좋죠. 또 햇빛도 이렇게 좋고 그래서 아주 그냥 잘 말려가지고 갖다 드리면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끝내 끝난 사랑의 빨래방 봉사. 오늘도 나눔을 통해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웠다. 봉사자들은 언제나 자신보다 타인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인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봉사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작은 나눔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봉사자들. 이렇게 나눔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의 다양한 문화행사 소식과 지역 축제 소식입니다. 2014 영도다리 축제가 9월 5일부터 7일까지 영도대교 무량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공연, 체험, 가요제 등 영도다리에서 추억을 남겨보세요. 2014 음성 설성 문화제가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음성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민속 경기, 전통 민속놀이, 노래자랑 및 위안의 밤 등
옛날을 추억하며 흥겨운 볼거리를 체험해보세요. 제6회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파주 DMZ 일대에서 열립니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전역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감상해보세요. 제7회 예산 옛이야기 축제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무안천 둔치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예당호의 자연경관 속에서 펼쳐지는 옛이야기 축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014 경남 사천 항공우주엑스포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사천시 비행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항공대회, 에어쇼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행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복지TV는 전국의 지역 축제와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동물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고양시 테마동물원 이야기와 사랑이 가득한 밥상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한마음 봉사단, 그리고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걷기 열풍에 대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